저랑 같이 오래 했던 앤드류 쌤이 나와서 이제 이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 저 네. 아, 이거? 네, 꼭 김모쌤이 맞아. 꼭 하라고 막. 이것도 해야지. 저 괜찮아요. 저 목소리가 큽니다. 미니멀리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큰일 날 뻔했다. 네. 저는 위탄에서 초등부랑 중등부 그리고 고등 홍천고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원래 위탄 오기 전에도 원래 영어 일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6년 꽉 채우고 이제 7년 차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거를 제가 막 하려고 그랬는데 다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됐어요. 저 역시도 이 K교육관에 좀 꽂혀가지고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쭉 정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세 분이 더 계신데 다 케빈 선생님 교육관에서 이제 같이 저희도 배우고 그거 갖다가 이제 애들 가르치게 되었네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근데 초등 영어 시기에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케빈 쌤은 좀 더 큰 그림을 좀 봤지만 전 초등 영어 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또 혹시 이런 거 시키면은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한번 아직 어색하시죠? 네. 근데 저랑 전화로 통화 막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전화기로 제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 한 번만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대화 안 시킬게요. 대화 안 시킬게요. 네,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랑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뭐였지? 지우 어머니셨나? 쌤이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는데 웃겨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진짜 딱 그 말이죠. 진짜 목소리로는 막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다음에 일단 학원에 일단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시점부터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해서 그냥 원어민식 좀 스토리북식 회화식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좀 체계적인 뭐 문법 독해 한국식으로 갈지 분명히 이 선택의 기로에 서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 인생에서 벌써 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한 번 한 번이 진짜로 정말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학원 옮기셨거나 저희한테 많이 보내셨으면은 이미 저희 다니는 자녀분들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전 학원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좀 다른 분위기로 막 애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직 위탄에 안 보내신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 설명회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고민이 사라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올인원이에요. 원어민식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한국식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하고 있는 학원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비 중일 학부모님이 좀 많이 계시죠? 말 안 겁니다. 예비 중일 한 분만. 오케이. 그럼,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알겠어요. 조금 연차 쌓이니까 알겠어요. 진짜 순식간에 교복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들이 막 했을 때, 야, 네가 뭐 유치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면서 막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해.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조금 더 나이가 꺾이니까 알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초등학교 3학년 입학식 때쯤에 봤던 아이예요. 근데 그게 아이가 이게 너무 작아갖고 이 밑한 가방이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거북이 같아. 귀여워. 그래갖고 수업하자 해서 책가방을 책을 꺼내라고 했는데 애가 여기가 책상이에요. 근데 이게 애가 요만하니까 책상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너무 크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가서 올려줘갖고 같이 얘가 진짜 조그만한 애였어요. 이거 꺼내는데
책을 막 못 꺼내는 거예요. 얘가 약하니까. 막 같이 꺼내주는데 얘가 이제 6학년 돼요. 그 내년, 그 다음 해에는 걔가 교복을 입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걸 못 올렸던 애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와, 진짜 순식간에 중학생이고, 순식간에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와, 근데 중등 영어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현실이 좀 더 슬퍼지죠. 왜냐면 영어 학습을 중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신 성적을 위주로 볼 거냐, 분명히 선택의 기로가 오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시기가 그 악마의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진짜 잘하던 애들도 뭐 갑자기 막 악귀에 들린 듯이 갑자기 노는 게 너무 즐거워지시고 축구 리그가 너무 재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야, 너 영어 공부를 찾아서 안 할 거면은 학교 성적이라도 좀 챙기고 가자라고 보통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케빈 쌤이 해주셨지만,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요,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실력은 잘 안 늘어요. 네,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비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시험장에 가서 딱 요만큼을 쓸 수 있게 최대한 세팅해 주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이 내공 자체가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저희는 95점짜리 학생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학생이 평소 성실하고 했으면은 잘했다라고 해요. 보통 넌 다음에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하면서 내신 기간을 늘려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암기시키고, 그리고 달달달달 해갖고 기계로 만들면 95점 맞는 학생은 100점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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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마치 트로피처럼 쫙 늘어놓는 그런 수업을 한다면은 사실은 학원이나 강사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죠. 보기 좋죠. 근데 저희는 그냥 그게 애들의 인생을 위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신 기간도 최소한 한 2주 이렇게 하고요. 좀 힘들어하는 애들 2주 반.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등 내신이 끝이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중등을 넘어서 고등 내신하고 수능까지 하는 학원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근데 제가 할 말이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콩창고 저번에 평균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잠깐만, 몇 점이죠 혹시? 이런 거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스크립트 다 있어요. 콩창고 내신 모의고사 기준 1등급이 몇 %일까요? 막 하려고 그랬는데 다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 오히려 좋아요. 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초등 영어는요,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학생을 말씀하신 것보다 다른 학생입니다. 이건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온 학생이 지금 고3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고3입니다. 그 내후년에는 성인이잖아요. 제가 그냥 하루하루 수업 진짜 열심히 하던 때에는 잘 몰랐는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거의 성인까지 애들 좀 한번 길러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결국 얘네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고등 후반부까지 잘 완주를 하고 있고, 진짜 성적도 되게 아까 그 교과 우수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학생도 한 게 결국에는 여기서 갖춰졌던 그 힘, 내공, 그게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암기, 문법 좋게, 회화, 원서, 미국 가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하고 다 아까 말했던 발표, 광고 미션도 있고 보도 미션도 있고요. 사실은 조금 잘하는 애들이 몰렸어서 진짜 날개가 달렸던 반은 1시간 동안 영어로 토론도 한 적이 있어요. 네. 많아요. 1년이 지속됐고, 그리고 지금 현역 예비 고3이죠. 근데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가 진짜 학교 어려운 거고 추론이 많아야 되니까 미국 로스쿨 시험까지 같이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어요. LSAT라고 그러죠. 일단 필요하면 다 줘야 되죠. 근데 결국 교육자가 정말로 봐야 되는 거는 애들의 언어 능력, 그리고 좀 크게 봐선 이 애 자체가 잘 크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즘 교육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우리가 대신 배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직접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제가 이 영어 교육에서 저의 교육과는 영어를 통해서 뭔가 탐구심을 좀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좀 가르치려고 저는 초등 좀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할 때 오히려 저는 진짜 조금의 약간 입 바른 말 같은 것도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진심이어야 되고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수업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바로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기분 좋아서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초등부 수업이니까 뭐 그냥 해야지 해갖고 어느 날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을 하면요 애들은 편한 길을 쫓게 돼요. 네.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매번 밀도 높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애들이 들면은 어느 순간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 좀 늘었는데? 그죠? 그 경험이 조금 더 누적이 돼요. 한 번 빠지는 거 없이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또 누적돼. 그러니까 하면 되네. 이게 생기는 거. 전 이거를 길러주고 싶어요. 뭐 초등 영어 사실은 뭐 얼마나 어려운 걸 가르치겠어요. 그냥 애들 말 들어주고 그냥 저는 애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좀 기다려주고 싶고 애들도 다 느끼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이샤는 왜 발음이 없는데 왜 에이쉬야라고 질문이 왔어요. 귀엽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때 밖에 나가고 이제 10시 40분이에요. 퇴근하고 나서 손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켜고 야 누구야 설명해줄게. 그 에이시아가 롱 A 사운드고 시아가 즈 이렇게 마찰이 들잖아. 막 설명을 했는데 어쩌죠?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한 번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변화가 나와요. 어떻게 되죠? 먼저 질문이 나와요. 그죠?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래 네가 진짜 알고 싶어? 그럼 내일 30분 일찍 와봐. 그리고 30분 더 공부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진짜 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딱 공부 끝나니까 지가 노트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저번 주에 정말 놀랐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이때가 뭐 한 1년 전이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어제 저번 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이번 주였나?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가 딱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고대 영어랑 차이가 어떻게 나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알겠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끝나고 진짜로 알고 싶으면 남어. 그랬더니 진짜 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걔 반에 있는 4명이 더 남았어요. 그래갖고 5명이 두근두근 둘러 앉아갖고 제가 막 유럽 사랑 막 유럽 뭐 훈족 쳐들어오는 거랑 막 뭐 영국 왕이 프랑스였던 시절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우리 몽골족에게 감사해라 막 이런 소리 막 하고 한 30분을 떠들었는데 애들이 두런두런 앉아갖고 수업 듣다 간 거예요. 30분을 더. 네. 그리고 막 재밌다 막 이러고 역사도 재밌는데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먼저 문자가 자주 와요. 이거 어려워요 하면 괜찮아 해주고. 이 학생은 그거예요. 리스닝인데 자꾸 쪼잘쪼잘 문자가 와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슬프다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이날도 막 75% 나왔다고 막 그러길래 얘가 귀엽잖아요. 잘하고 싶으니까 아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번에 살짝 빼줄게 했더니 답변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틀려야 더 많이 알죠. 다 하고 놀고 싶어요. 전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영어 약간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런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자주 등장하시는 내년에 고3 학생인데 사실 지난주가 수 예비 소집일 목, 금, 토, 일 해서 고1, 고2한테는 뭐 방학 같은 막 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뭐하고 놀지 막 난리가 났는데 이 학생이 카톡이 왔어요. 저번 주 일요일날.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분석을 좀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갖고 너무 재밌다고 막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더 흥분해갖고 야 평가원 이거 야 진짜 너무 재밌다 하고 막 결국에는 얘도 결국 초등학교 때 탐구심이 길러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까 제가 초등학교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영어 시기는 이렇게 학생이 잘 자라는 걸 봐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너무 자랑할 게 많은데 좀 지루하시면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알죠? 네, 제가 자랑할 게 좀 이렇게 이러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러고 있는 걸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부끄러우니까
스토리북이에요. 네, 일단 책부터 쫙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다른 책입니다. 네, 한 책 갖다가 쓴 거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들이 슬퍼하는 그림이 없는 네, 이 책을 하는데 보통 이쪽쯤 가면은 애들이 알아서 잘 찾아 읽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미 아까 말했죠 학습력, 자가 학습력,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액티비티 하는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케빈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웬간하면 다 팀전 기반이에요. 왜? 개인전 하면 내가 어깨에 뽕이 차고 나만 잘해. 얘를 찍어 누르는 게 나은데 팀전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건 팀원이 고마워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못해도 못했다고 그래서 안 해가 아니라 팀원이 아쉬워하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팀이 아니면 어차피 제가 우승하는데 안 해. 이래버리잖아요. 그런 약간 학습력의 약간 탐구심의 나쁜 경험 하나하나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협동심도 배우고 팀을 우승시키려면은 내가 내 팀을 막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시스템을 다 갖춰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네, 재밌게 어린이들 하고 뭐 단어 써봐, 골라봐, 네, 자 빈칸 채워봐, 그림 묘사해봐, 뭐 인물 분석해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너의 할머니랑은 어떠니? 회화 얘기. 요게 아까 말했던 원어민적 그런 부분이랑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얘기해봐. 뭐 이런 거 해주는 거고, 야 요약해봐. 뭐 이런 거 합니다. 네. 다음 잘못책 뭐 이런 거. 포스터데이인데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요. 근데 저희가 살짝 트릭이 있어요. 이날 막 숙제도 없는데 결국에는 영어로 놀아준다라는 거. 결국 자기도 모르게 영어에 대한 좋은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엔 아까 말했듯이 수능 문제를 자기가 분석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 다음에 리스닝. 이게 제가 할 말이 정말 많고요. 조금 졸리시더라도 여기는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혹시 제가 수업 때 시그네처가 있는데 고등부 수업할 때 샤우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리스닝 이렇게 네, 소리 질러주면 애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를 깨워주셨네요 라고 해요. 근데 리스닝인데 보통 학생들이 가장 싫어, 학원 좀 보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리스닝 싫어요. 받아쓰기도 많고 지겨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요, 강사들도 이거 받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고 푸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학원 와서 숙제 많이 내주고 막 노가다 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답 맞히고 딸깍딸깍 20분. 그 다음에 자 받아쓰기 딸깍딸깍 20분.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그러면은 자 리뷰 테스트 듣고 푼다. 15분 훌딱 가고 답 맞추고 또 그거만 하다 오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 쌤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다른 학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냥 시간 벌면서 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리스닝을 항상 담당했고 저는 이 수업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해서 결국 뭐 수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커리를 짰고 여기가 저희 위탄에서 가장 진짜 학생 숙제 관리에서 빡세게 잡고 있다라고 저는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 생긴 시스템인데 코로나니까 애들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온라인으로 제출해봐 데이터. 애들은 다 제출해봐. 이런 식으로 그날 평균 분포 학생별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여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나가요. 100% 맞으면 받아쓰기 면제. 애들 눈 돌아요 막. 와, 그죠? 그리고 막 이런데 여기 사실 99% 막 98% 이럴 때가 있거든요. 으악 막 이러면서 내가 야 안 좋은 거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것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얘한테 맞춘다고 과제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더 나가고 애들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못했던 애들도 자료로 남겨놨으니까 봐봐 3주 됐는데 너 올라간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맞네. 이럴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아마 과제 관리 면에서 좀 약간 회화 위주로 했을 때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처럼 알고 있어요. 약간 미국 교과서형 과제인데 애들이 뭐 채점을 하는 건지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 과제 관리 무조건 데이터로 다 남깁니다. 네. 왜냐면 애들이 잘했는데 다 100점인데 똑같은 거 와서 또 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러면은 체크해갖고 다른 거 해주고, 부족하면 일단 기본부터 하고. 이게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깨지면, 아까 말했듯이, 한 번이라도 깨지면 애들이, 오늘은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서 신뢰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진짜 엄청나게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잘하는 애들은 잘 하겠죠. 외국인 선생님하고 말도 많이 할 거고 그 학생 위주로 수업이 잘 굴러갈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못 끼는 애들은 결국에는 흥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림 보고 찍고 그냥 채점이나 하다가 이제 탁 아무 말도, 퇴화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갑자기 손 탁 들어요. 갑자기 yes 하면은 may I drink some water? 다른 케이스 있어요. 딱 may I go to the bathroom? 야, 그건 발음이 거의 막 원어민이에요. 와, 이것만 배우다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은근히 소외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배워야 애들이. 제가 제일 아까 말했던 좋은 경험을 배워야 되는데 방치가 되면은 그거 경험 하나가 안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슬슬 채점도 안 하고요. 슬슬 이제 손으로 쓰는 건 몰라요 하고 안 써.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엄마가 탁 봤을 때 뭔가 이상하네? 뭐 이상해. 너 책 다 갖고 와봐!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탁 봤는데 막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돼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때요? 근데 보통 막 그런 거 막 과학책도 갖고 와봐. 근데 다른 학원도 막 다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일단 다 끊어버려. 이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원의 신뢰가 이제 저는 오히려 외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찾은 단어까지 다 올리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든데, 얘들아 내가 너한테 나쁜 걸 시키는 거니? 단어 한번 쓰면서 어때? 다시 단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진짜 모르는 건지 안 한 건지 체크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교재 수업하다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애들이 막,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이 글을 요약하는 글을 써오는 과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요. ESL 교재니까, 회화 교재니까 해석은 시키면 안 되겠지가 아니에요. 애들에 맞춰야죠. 애들이 막 해석도 못하고 다 틀리고 몰라요, 어려워요 하는데 제가 봤죠. 유닛 12인데 독해 실력이 정체돼서 긴급 조치다. 모든 문장 다 해석해서 올려라. 심지어 모든 문장 또박또박 해석하는 거 4학년들이면 되게 어려워해요. 막 울고. 네. 근데 저는 그걸 올리라 그랬어요. 왜?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수업 오기 전에 GPT를 돌렸는지 파파고인지 다 이제 점검을 하고 와요. 그러고 이제 애가 좀 이상해. 그러면 앞에서 넌 파파고구만! 너! 이러면 애들이 무안해서 하겠어요? 그래갖고 슬쩍 불러요. 꼬집어요. 솔직히 말해. 애들한테 비밀로 해줄게. 맞아, 어디야? 조금 봤어. 근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솔직히 50 이상이잖아. 그리고 알겠어. 이번엔 비밀이니까 다음에는 잘해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당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깔아뭉개고 넌 뭐 이렇게 못해? 이러면은 안 하잖아요. 애들인데. 그래서 보세요. 충격받은 날입니다. 38%, 12%, 50%, 최상위권. 0%에서 제가, 이건 뭔가, 물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제했어요. 근데 걔네들만 보고 얘네들 안 보면은 방치되겠다, 이거. 라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그래서 다 쓰라고 하니까 어때요? 바로 38에서 7호, 2배. 12, 62, 50, 0%에서 75.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봐봐, 얘들아. 너무 힘들었지. 몇 시간 걸렸어? 3시간 걸렸다고. 처음 해보니까요. 처음 해보니까 3시간 걸렸다고. 막, 솔직히 집에서 울었어, 안 울었어? 운 사람 손들어 막, 그리고 막 들어 막.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다음 주에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에 오니까, 봐봐. 그래서 이제 점점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거가 결국에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수업 밀도라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하고 빠르게 했습니다. 아까, 리스닝 할 때 할 게 없어갖고 하고 나서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수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리스닝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근데 강사가 학생의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절대 할 게 없어. 시간을 때우는 수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그냥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해야 될까? 보세요. 정답률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100%는 받아쓰기 면제예요. 그죠? 그럼 이 학생은 딴 애들이 받아쓰기를 점검할 때 그냥 기다리나요? 그럼 역시 이것도 아까 말했던 흥미가 떨어지고 오늘은 도움이 안 되네의 경험이에요. 전 이 경험 한 번 한 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등학교는 조금 도움이 안 되면 자기가 할 걸 할 수 있는 나이라서 괜찮은데 초등학생은 진짜 한 번 한 번 저희가 잘못하는 거, 애들 케어 못하고 약간 방치되는 애들 계속 1, 2주 진행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애들 인생에 내가 조금씩 금을 가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번 고등학교 이제 성인까지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애들이 체크할 때 여기다 그 체크하는 것 중에 동그라미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서 빨리 화이트보드 갖고 와서 이거 서술형 영작해봐. 내가 말하는 거 영작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팀전 시스템에서 그거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 받아쓰기 점검하는 애들도 빨리빨리 하면은 나도 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빨리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수업 밀도가 꽉꽉꽉꽉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점검만 하다가 진짜 40분씩 쓰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4, 5학년 반 리스닝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리스닝 수업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꽉꽉꽉 줄이고 하니까 그 라이팅 수업도 리스닝이랑 라이팅 하루에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리스닝도 설렁설렁 하루 보내고 라이팅도 하고 나왔고 자 써 갖고 와 기다려 첨삭해줄게 자 다시 써와 이러면 진짜 4, 50분 후딱 이거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대충 찍찍찍 다시 하면 애들이 다 쓰니까. 근데 이렇게 2회 할 거를 어떻게 소화하려면은 진짜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강사가 학원 밖에서 조금만 더 일하면 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이팅도 온라인 제출 받았죠. 그 다음에 출근 전에 애들이 해석 숙제를 썼으면 애가 진짜로 했는가를 다 봐야 돼요. 애들이 안 보고 나는 GPT 돌렸는데 넘어가지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다 배워요. 저는 보면은 처음 쓴 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이 맞은 글도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고쳐줘요. 그리고 애들 보기 편해. 제 글씨체가 좋은 건 아니라서 딱 보기 편해 프린트 준비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맞은 거 다 고쳐줄 필요 없잖아요. 문법 교정이 필요한 부분만 찍어갖고 선별해서 해줘요. 그러면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자, 고쳐진 걸 보고 한번 생각해봐. 왜 이렇게 고쳐졌을까? 모르면 질문해. 그래서 고쳐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가 배운 점 정리해. 결국 저는 하나의 교육과입니다. 자기가 탐구하고 배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추가 자료, 개인별 자료 넣어줘요. 어떤 애들은 논술 자료 해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좀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는 문법 클리닉하고 정리하게끔 해주고. 또 이제 요거는 6학년 반인데 저는 이제 수능에서도 인물 지문이 나오면 인물과 배경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배우는 거는 초등 때부터 자기가 써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소설 쓰기 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압축해서 본 수업을 다 하고 추가로 제가 학원 오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어차피 영어 수업인데 왜 논술을 가르치고 있냐 니가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원 오기 전에. 네. 그래서 진짜 1시간 반 정도 수업하면은 진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날 준비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3시 수업이면은 1시까지는 완료해야 돼. 근데 저도 이것도 편하자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리미리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납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와서 하면 촉박하잖아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1시간 반 수업에서 1시간 반 만에 딱 끝난 적이 요즘 많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입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수업을 더 해도 이게 도움이 되는 시간인지 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골목 식당에서 연돈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사장이 좀 불편해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고객들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전에도 좀 노력하고 수업 후에도 좀 더 고생해갖고 여태까지 설명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카드 나갑니다. 네. 과제도 사실은 그냥 되게 편하게 하려면 유닛 8 끝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좀 대형 보면은 한 달치 커리가 쭉 숙제가 딱 나와요. 그냥 유닛 6, 7, 8, 9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편집을 하고 막 애들하고 다 하고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평가, 그리고 수업 구상. 제가 어떤 거를 하고 구상했는지. 그 다음에 수업에서, 사실 이거 어머니들 안 읽어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합니다. 턴, 이런 거 썼다, 비서포스트 했다, 노트 쓰시고, 그 다음에 애들 피드백.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고 잘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독해와 듣기 처음 모두 왔을 때, 어려웠는데 오르고 있는 걸 느껴져 했으니까 학생이 고생은 정말 했는데 스스로도 좀 느껴져요. 이런 거 엄마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학원 보내놨는데 그런 거 빠지지 않고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여기 계시는 양진모 쌤이 총괄해갖고 진두지에서 진짜 깔끔하게 잘 진행하시고 계시고 심지어 약간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료 문법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생해서 학생들이 좀 배우고 저희가 고생해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좀 편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서포터 해두시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단어, 문법, 독해 이쪽 선생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희 K교육관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3분이 더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중등 독해 내신 수업, 문법 수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입니다. 전재영 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